네, 의원직에서 물러난 지 석 달 만에 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복귀한 윤희숙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자, 맡으신 역할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줄여서 내기대 위원장인데요. 내일 발대식 하는데 발대식 제목이 재밌습니다. 2030은 왜 내일을 윤석열에게 기대하지 않나? 시작부터 후보를 디스하면서 시작하시네요. 네, 아주 사상 최초의 셀프 디스 발대식인데 네.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저희 후보가 제일 애정을 못 받는 게 바로 2030입니다. 그런데 2030이 미래를 이고지고 갈 세대예요. 네. 이 2030의 그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흔히 이렇게 2030을 왜 표를 안 주냐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네. 왜 애정을 못 받는지를 잘 듣자 이런 차원에서 내일 셀프 디스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후보들을 비판하는 겁니까? 왜 나는 윤석열이 싫은가? 이런 주제로 네. 20대, 30대 청년들이 나와서 자신의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이재명 사실 이제 저격수라고 많이 불려 오셨는데요. 네. 요즘은요, 윤 전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던 기본소득이나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것은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에 상당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가. 자, 이재명 후보 요즘 이 행보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유연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네. 글쎄요. 그냥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안 한다고 생각하더라 이런 차원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요즘에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가 지속될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또다시 뒤집힐 말씀인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을 네. 유연하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게 본인의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서 본인한테만 유연한 거지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내일 또 변할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유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경제 성과가 있었다. 이 발언을 오늘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 발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바로 2달 전에 그런 말을 한 윤석열 후보를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전두환 씨 비석을 막 밟아가면서. 근데 2달 만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호떡 뒤집듯이 180도 변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왜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자신이 했던 말을 그렇게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분들한테 네. 생각이 왜 변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풍토는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앞서 리포트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부동산 정책, 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 현 정부와 차별화를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좀 비슷하게 보여요. 네. 문정부와의 차별화라기보다는 과거의 본인의 발언과 차별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차별화라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차별화라기보다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의 본인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국민들이 보실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진폭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시죠? 예를 들면 오늘 양도세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어요. 네. 양도세라는 것은 사실 소득세다, 거래세도 아니고 소득세다 이러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죠. 근데 그것이 변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지금 180도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왜 선거라는 이유 말고 어떤 지금 이유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사실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평소 걱정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보면 요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다, 100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결국 빚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민주당과 비슷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빚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5년 전에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이런 팬데믹이 20년 있다 또 올 거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불과 5년 만에 또 왔습니다. 이런 간격으로 앞으로 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협조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그 협조를 그 희생을 네. 우리가 공동체가 그것을 충분히 원상복귀 시켜야 될 그
의무도 있고 네. 그건 애정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보험을 드는 것이기도 해요. 네.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출을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네. 아주 그 지출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그 지출을 마련한다면 네. 뭐 저는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근데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국채를 찍는다. 네. 그러면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이 좀 비슷해진다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글쎄 이재명 씨의 경제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뭔지 아직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매일매일 진폭이 너무 커서 아무도 모를 알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개인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 이제 8월 말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이제 의원직을 사퇴한 지 한 석 달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건데 여당에서는 너무 빠르다. 뭐가 달라졌냐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때 저희 아버지의 의혹에 네. 저는 가장 도의적인 책임을 가장 높이 지는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고 의원직을 내려놨고요. 네. 지금 제가 복귀한 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복귀했다기보다는 이 대선의 당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친이 땅을 뭐 매물로 내놨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저도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확인을 드렸어요. 저희 네. 아버지께 사실 그동안 그걸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 달 전에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 환원을 예,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윤희숙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